한국환경연구원 원장 윤재용입니다. 오늘 이제 물 분야 환경 톡톡톡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환경연구원의 통합물관리연구실 한혜진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통합물관리연구실 실장 한혜진입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 거는 뭐 제가 새삼스럽게 강조 안 해도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UN 그 보고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95%의 재해가 물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그런 아주 충격적인 그 보고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물 관련 제도가 큰 변화가 생겼다 그래요. 한 실장님 조금 소개를 해 주시죠. 국민들은 물 관련된 관리를 한 부처가 한다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한 부처가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물 수량은 국토부가 관리를 했었고요. 수질은 환경부가 관리를 했습니다. 사실 분업화라는 건 그 산업화 과정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분업화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조정과 총괄의 어떤 역할이 필요한데 그 역할이 좀 부재했던 거죠. 그래서 비슷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비슷한 일을 한다는 중복 투자의 문제도 있었고 서로 부처 간에 협력이 되지 않아가지고 협력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2018년 6월 그리고 2020년 12월에 두 차례의 정부 조직법을 개정을 해서 물관리의 대부분의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되었고 이것을 물관리 일원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물관리 일원화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정부 조직의 개편 말고 법도 생긴 것 같아요. 그게 물관리 기본법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 어떠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철학과 기본 방향이 제시되어야 하는데요. 총괄적인 기본법이 저희는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물관리 일원화를 하면서 물관리 기본법을 제정했고 물관리를 위한 기본 이념과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관리를 위한 그런 조정의 기관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나 유형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 법에서 물 분쟁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세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관리 기본법에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또 정하고 있고요. 물관리 기본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의 물관리에 대한 비전과 목표, 조직 형태를 어떻게 할 건가를 법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네요. 물관리 이제 기본계획이 심의 의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물과 관련된 계획이 다수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이 무엇이죠? 네,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은 물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라서 세워진 물관리 최상위 계획입니다. 국가물관리의 비전과 기본 원칙을 정립하고 기본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주요 정책 방향과 전략들을 포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최상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획과 그 하부에 기존에 있었던 계획과의 부합성을 심의를 합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모든 새로 만들어지는 물관리 관련된 계획들을 국가물관리 기본계획과의 부합성을 심의해서 의결하기 때문에 최상위 계획으로 어떤 위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물관리 기본계획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수립이 되었는지 조금 설명 부탁드릴까요? 우선은 2017년 7월에 한 1년 4개월 동안 민간학 200여 명이 참여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부분에서 통합물관리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로드맵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에 KEI를 총괄 책임으로 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연구단을 수립했고 심층 연구를 수행해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한 200여 차례의 국민, 시민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을 해서 환경부가 2020년 12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6개월간 위원회에서도 공청회를 열고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쳐서 지난 6월 11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공식적으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이 엄청 중요한 거네요. 자, 그렇다면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 어떤 내용들이 이제 들어있는지 이제 좀 소개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이 향후 우리 사회에 이제 10년의 미래를 그린다 그랬어요. 물 관련. 어떤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보통 미래상이라고 그러면 비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제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의 비전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누리는 이라는 문구는 자연과 인간의 균형점을 지향하고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그리고 소득 수준 간의 물 복지의 격차도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이번 계획은 그간 인간 중심의 물 관리를 좀 더 자연 중심으로 고렸다는 것으로 최초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제 비전은 설명하셨는데 이루고자 하는 정책적인 목표는 무엇이죠?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의 총괄 목표는 건전한 물순환의 달성입니다. 이것은 물관리기본법의 기본 이념이기도 한데요. 건전한 물순환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물순환이라는 건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물이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서 다시 하천을 흐르고 호수가 되고 바다로 흘러서 다시 비로 되는 어떤 순환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건전한 물 순환이란 건 그 순환의 과정에서 물의 기능이, 그 인간에 대한 기능과 자연에 대한 기능이 어떤 밸런스를 맞춰서 건전한 상태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의 정책적 목표는 건전한 물순환. 건전한 게 도대체 뭐냐? 건전한 물순환 상태를 만들려면 그러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하는 거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국가계획에서는 그 총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연과 인간 모두 건강한 수질과 생태계의 상태를 달성해야 되고, 두 번째는 현재에 있는 세대뿐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 있는 물이용까지도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세 번째 기후 위기에도 강하고 재해에 안전한 물안전 사회 구축을 세부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건전한 어떤 물 상태를 만들기 위한 세 가지 목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목표들은 뭐 언뜻 듣기에 따라서는 기존의 물관리 목표랑 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앞서 이야기한 물관리 목표는 기존의 물관리 목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목표는 물관리에 대한 바람은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물이 깨끗하고 그 속에 사는 수생태가 건강하고 물 사용에 문제가 없고 재해에도 강한 사회는 언제나 물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보편적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딱 합이 맞아야만 비로소 물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각자 방향으로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그게 달성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방을 높이 쌓으면 홍수를 예방할 수 있지만 그 구조물에 의해서 수생태계의 연결성 등 건강성은 나빠지게 됩니다. 댐의 경우에도 홍수 관리를 위해서 미리 물을 빼놓으면 비가 오지 않아 물을 쓰고자 할 때는 또 문제가 생기고 되고요. 인간들의 활동을 위해서 물을 과다하게 치수하게 되면 하천의 건천화가 되고 생명을 위한 수질을 위한 또 물의 양이 줄어드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수, 치수, 수질, 수생태 이런 물 환경의 정책 목표들이 이제 서로 이제 상충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고려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최적의 이제 효과를 이루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을 드릴까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물관리에는 통합물관리 접근법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되어 왔고, OECD는 1980년대부터 물관리가 이원화가 되어 있던 우리나라에게 물관리 일원화를 계속 권고해 왔습니다. 2020년 환경부로 수량수질 하천관리가 일원화가 되었고, 나머지 농林, 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로 분산되어 있는 물관리 기능 등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를 통해서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통합물관리의 기초가 다져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서는 물이용, 그리고 물안전, 물환경 등의 보편적인 목표를 모두 달성해서 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전한 물순환 상태를 이루는 체계점을 나타내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기존 전략과는 좀 더 다른 혁신적인 통합물관리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통합물관리 3대 혁신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합물관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하기 위해서 어떤 혁신 정책이 필요한 건지 그런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요. 3대 혁신 정책으로는 첫 번째, 물순환 전 과정의 통합물관리, 두 번째 혁신 정책은 참여, 협력, 소통 기반의 유형 물관리, 그리고 세 번째는 기후 위기 시대의 국민안전 물관리로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3대 형식 정책을 말하기에 앞서서 국가계획에서 생각하는 통합물관리의 개념 및 철학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국가계획에서는 통합물관리를 다수의 물관리 목표를 체적으로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된 물순환 전 주기의 모든 요소를 고려해서 전체론적이면서 종합적인 접근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관리 방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물순환 기반 통합 물관리의 혁신 전략은 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통합물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물순환 정과정에서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때의 통합들은 한 4가지 정도의 통합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통합이고요. 두 번째는 짠물과 그리고 민물, 담수와 기수의 통합이고요. 세 번째가 수질, 수량, 수세대,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목표를 최적의 점을 찾기 위한 통합. 네 번째, 다양한 물 사용하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 수리권의 통합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표수와 지하수의 통합 관리는 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저희 나라는 현재까지 지표수 중심의 물 관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지표수와 지하수를 동시에 고려를 해서 물을 공급하는 관리 체계가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지표수만 생각해서 여기에 지표수가 많으면 광역 수도를 연결을 해서 여기저기로 물을 끌어와서 물을 이제 공급했었는데요. 향후 10년에는 우선 유역 내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이 얼만큼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지표와 지하수의 연계 이용을 최적화를 해가지고 물 공급의 효율화를 하고 난 뒤에 그럼에도 모자라면 이제 광역 수도에 대한 것들을 끌어와서 사용하자 이런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수량, 수질, 수생태 통합 관리. 요건 또 뭘 얘기하는 거죠? 수질도 해결하면서 홍수도 해결하고 그 이수의 문제도 해결하는 좋은 공편익 전략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제 자연 기반 해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연 기반 해법은 이제 자연의 기능과 공정을 모방해서 생태적 설계 기법으로 하나의 시설이 수자원 확보도 하고 오염 물질 저감도 하고 홍수 방어도 하고 생태 복원도 하고 이러한 공편익적 기능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법을 의미합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이를 위한 촉진 제도들을 위한 전략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전략으로는 인간과 생태계를 함께 고려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생물에게 충분한 물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요. 충분한 물이 흐르게 하는 제도가 이미 저희는 하천법에 따라서 있습니다. 거기에 하천유지 유량이라는 것을 고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고시된 지점의 많은 곳에 고시를 잘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천유지 유량의 산정법을 좀 고도화한다거나 이러한 지점들을 더 확충한다거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허가관리 제도들을 수정하는 전략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천에는 물을 사용하는 권리가 다양하다고 들었는데 이를 위한 통합관리 체계 전략도 제시하고 있나요? 네, 하천에서는 다양한 용도로 물을 뽑고 있죠. 그러니까 네. 생활을 위해서 또 산업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물을 뽑고 있는데 물관리기본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것처럼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하천에 있는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에 따라서 물의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 계획에서는 하천법상 허가 제도의 강화 전략을 통해서 수리권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좀 아까 그 수리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권리를 얘기하는 단어라고 볼 수 네, 있겠죠? 물을 사용하는 권리를 네, 수리권이라고 수리권이라고 부르고 한다. 그것을 재산권의 문제가 아니고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일시적으로 국가가 허가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물이 여러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농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도 상당하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 부분이 좀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보고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계획, 물관리 기본 계획에서 농업용수 관리 전략도 이렇게 제시하고 있나요? 전체 생활용수 그리고 농업용수, 공업용수의 이용량의 63%를 차지하는 게 농업용수인데요. 그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게 물관리 정량의 굉장히 핵심적인 전략이 되었어요. 근데 우선 농업용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63% 정도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워낙 그 농업용수에서는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잘 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농업용수에 대한 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용량과 그 오염에 관련된 모니터링에 대한 강화 전략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농업에 대한 건 굉장히 한 100년 동안 많은 수로나 저수지들을 공급을 하면서 농업용수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들이 거의 다 노후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긴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의 보강들이 필요해서 시설을 보강하고 홍수 관리에 또 방어할 수 있는 시설로 보강하는 전략도 들어 있습니다. 원래 저수지나 댐에 있는 물들은 다 태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용수로는 이만큼 사용돼야 되고 생활용수는 얼마큼 사용될 거, 계약량이 다 있는데 저수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물을 농업용수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농업 저수지에 물이 남았을 때 농업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생활공업에까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실행 전략 중에서 이행 전략이 또 있다 그래요. 그 이행 전략은 이제 이러한 실행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통합물 관리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은 법률과 계획들이 이제 존재하고 서로 연계가 되지 않고 중복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법정 계획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유사와 중복된 계획들은 통폐합하는 전략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면 이제 조직이 있는데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물관리 조직 체계를 물순환 저온 과정을 고려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도 들어있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는 돈이 필요한데요. 재정 전략도 있습니다. 유역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물 사용료와 물 관련 부담금을 활용해서 유역 내의 물 문제들을 공동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는 방안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두 번째 혁신 전략도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두 번째 혁신 전략은 유역 기반 통합물 관리. 두 번째 혁신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통합물 관리는 물순환에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물 관리에는 물만 있는 건 아니죠.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 산업들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엉켜 있어요. 그래서 그때 모든 그런 유역에 대한 물 관리를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농민도 다 산업 관계자, NGO들 다 모두 모여서 같이 함께 거버넌스를 통해서 물 관리를 하자는 전략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물 사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갈등이 있어왔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만약 사람들 사이에 이제 물 갈등이 생기면 물관리기본법 외에도 물 갈등을 조정하는 제도는 이전에도 있어 왔습니다. 환경분쟁조정법이나 하천법 등 물 분쟁을 조정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부분에서 물관리기본법까지 들어와서 물관리 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본계획에서는 물관리기본법, 환경분쟁조정법, 하천법 등 물 분쟁 조정 내용들을 각각의 역할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전략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역 내 용수 사용 및 유역 간의 물 이동의 유형, 그리고 수질 현황 및 문제, 개발과 환경 영향 등 유역 특성을 고려한 갈등 분석하고 조정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혁신 전략은 무엇인가요? 네, 통합물 관리를 고려하는데 매우 중요한 외부적인 요소로는 이제 기후의 위기의 위협을 볼 수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기회가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가졌다는 강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물 관리 성패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두 요소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돼서요. 첫 번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기획에서는 좀 더 물관리는 적응 분야를 중심으로 움직여 왔는데 적극적으로 감축 전략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온실가스 관리 목표를 설정을 한다든지 물관리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감축 전략하고 수열, 수상 태양광, 하수 등 물 관련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위한 전략들 그리고 수변 생태 벨트, 생태 마을 등 탄소 흡수 생태 공간을 만드는 흡수 전략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기술을 10분 활용해서 국가계획에서는 지속 가능한 물관리 최적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요. IoT, ICT 등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물관리 기반 시설 관리 선진하는 전략들. 마지막으로 국민 스스로가 시설물을 점검하고 사전 대비 신고하는 간단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물관리 기반 시설 애플리케이션 개발 보급 전략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의 통합 물관리 혁신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2부에서는 국가 물관리 전략 중에서 이제 혁신 전략 말고 개별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